제 불찰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윤 아내 처신 신중하지 못해 제 불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앞서서 저희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같이 봤죠. 어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무려 12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네, 들어보셨나요? 사과, 불찰, 죄송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그 얘기들을 좀 살짝 그것만 좀 모아서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10번이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근데 이렇게 많이 사과를 무엇에 대해서 했느냐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아내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제 불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아내의 어떤 처신을 그럼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대담으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제철을 악마화. 조언이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아하, 여기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어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죠.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정관여구 농단은 아니겠죠? 네, 윤 대통령 얘기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선거 치르는 데 있어서 혹여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선거 운동 차원에서 뭐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서 좀 너무 수석들한테 요즘 화낸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살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정농단이냐? 그게 국정농단이면 이거는 사전적 정의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최청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그 사과를 제대로 해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국정농단입니까라고 이제 반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 내용 가지고 이 자체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민심이 들끓고 말이죠. 그래서 11월 말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땡긴 거 아니에요. 11월 7일 어제로 말이죠. 그리고 뭐 지난주 한국갤럽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이 10%대가 나왔고 처음으로. 어제 NBS 결과도 나왔었죠. 그렇죠. 어제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명태균 이제 사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지금 국정농단 아니겠죠라고 물어보면 말이죠. 이 이른바 우리가 태도라는 말 많이 하죠.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이 사안도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얘기하는 건데, 국정농단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진정성 같은 게 좀 훼손되게 느껴지고, 또 하나가 저는 지금 국정농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명태균 씨와 나왔던 여러 가지 대화들, 공천 개입에 관련된 정황이 담긴 것도 이런 거, 대통령이 육성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국정농단이라는 여러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라고 완전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사과를 여러 번 하시면서
국정농단 아니더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아내가 사과해라 얘기한 것도 이것도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이건 너무 좀 비아냥적으로 들려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수 대변인님. 네.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것도 국정농단은 아니겠죠라는 이런 말을 봤을 때 글쎄 이게 적절한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태도냐라는 지금 지적을 또 하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서 고두 사죄를 했습니다. 12번이나 사죄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당이 원했던 사죄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명태균에 대한 논란들, 위법적 소지가 있는 무엇에 대해서 끄집어내길 원했겠습니다마는 네. 사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정치인의 사죄가 법률적으로나 어떤 잘못이 정말로 있어서 한 사죄가 있고 나의 법률적인 위반 행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논란, 국민들에게 우려,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한 사죄도 있는 것인데 도의적 사죄.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사죄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가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네. 또 이런 도의적 사죄가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명을 썼다거나 예를 들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부분마저도 두리뭉실하게 혹은 그냥 무턱대고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사죄했다라고 하면 이 다음은 정치적인 수순으로 또 끌고 들어갔을 겁니다. 봐라, 잘못 인정한 거 아니냐 하고 끌고 들어갔을 텐데 긴 거는 기다, 아닌 건 아니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100번, 1000번 표현하고 싶은 마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농단 부분도 좀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요. 어떤 직책이 없다, 법률적 직책이 없다라고 해도 동반자예요. 부부 동반자 아닙니까? 요즘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여자는 입 다물라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와이프든 어떤 누구의 아내이든 당연히 대화 나눌 수 있어야죠. 네. 대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네. 쥐고 흔들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했다라는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미지로 계속 몰아간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민들께 어제 긴 시간 대화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는 뭐 보좌만 하고 나는 아내는 내조만 하고 나는 바깥 활동하고 뭐 나 혼자 하고 어디 여자가 감히 조언을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 그래서 어제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명태균 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 그동안 지금 공개가 된 게 여러 가지 뭐 대화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이 논란이 좀 불거진 게 있죠. 그러니까 김 여사랑 명태균 씨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의 질문에 뭐 내가 뭐 아내 핸드폰을 뭐 볼 건 아니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상적인 대화가 많았다. 몇 차례 했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근데 그럼 국민들이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일상적이고 어떤 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냐가 또 궁금해질 수 있어요. 지난달 중순에 명태균 씨가 뭐 카카오톡인가요? 그 여사하고 주고받은 그거를 대화를 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대화가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그게 그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 소통이 공개된 거는 그게 지금 현재는 유일하고 네. 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 갖고 주고받은 대화가 뭐 전원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일상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가 과연 일상적인 대화인지 네.
그리고 이렇습니다. 어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선 직전에 한 좌파 유튜버와의 7시간 그 전화, 네.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종북 성향의 종교인과의 어떤 그 소통, 최근에는 명태균 씨와의 어떤 교류와 소통, 네. 여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근데 약간 대통령께서는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농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게 농단이라고 할 경우에는 네. 지금 같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 여기에 6개에서 어느 정도 깊숙하게 개입을 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농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단순히 뭐 대통령 남편에게 조언한 거 갖고 농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질문과 대답의 핀트가 썩 잘 들어맞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궁금한 점을 질문을 했는데 그게 해소될 만한 답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어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해서 했었던 이 발언들, 오늘 표로 좀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저희가 뭐 들은 얘기도 있죠. 지금 이 대통령 부인이 좀 도와서 선거 잘 치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이거 국어사 좀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좀 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일상적인 게 많았다. 그리고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아까 신중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제 불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처신이 다시 이제 앞으로 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 부분, 김민수 대변인님. 앞으로 그럼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런 논란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대답인 겁니까?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네. 사이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그만큼 더 조심하겠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심해 보겠다라는 게 진의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한 명의 아내거든요. 부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더라도 정상적이라면 통상 그 배우자들이 선거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돕고요. 모두가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앵커님께 일상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종교인에게 일상은 종교 이야기일 거예요. 네. 네, 정치인과 정치인 가족들에게 일상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라고 당연히 범죄에서 봐야죠.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오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기 지지자들과 선거를 도왔던 분들과 어떤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정치인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다 휴대폰 깐다라고 하면 이런 대화 없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이니까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니까요. 그럼 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맞장구 쳐주기도 하고 네. 하는 것이 일상이다. 근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악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인이 정치 얘기를 같이 사는 아내 배우자와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농단이고 개입이고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조심하겠다. 내가 좀 잘 제어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국민 싫다면 대외 활동 안 해야. 김 여사 11월 순방 불참 가닥입니다. 사실 처음에 7일 날 기자회견합니다. 여기에서 순방을 갈 거다. 순방까지는 동참을 할 거다. 동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1월 순방도 불참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윤 대통령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방도 지금 불참가닥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신주호 부총장님, 사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거가 3대 조건에도 그 다음에 얘기한 5대 조건에도 항상 들어있던 게 활동 중단 부분이었었는데 한 대표가 요구하는 걸 이 수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 부분적으로 됐죠. 부분적으로 됐다? 부분적으로 됐는데 지금 대통령님 말씀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네. 여지를 열어뒀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2부속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요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은 과연 그 제2부속실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활동 안 하는데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왜 필요한 것이냐 네.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제 제2부속실장 발령을 냈다라고 또 네, 또 말했거든요.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있는 거는 이제 다자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에는 포함 안 돼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자리에는 누가 봐도 네. 다자 외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아마도 이제 그 김 여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같이 동행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진일보한 것이다. 진일보한 것이고 저게 앞으로도 요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대선 전에 대국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대통령 되더라도 아내 역할, 내조 역할만 하겠다. 그 약속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지금 부분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활동 중단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수용이 됐다. 그런데 글쎄 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제2부속실이 또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을 하겠다. 뭐 필요할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주장을 했었던 건 특검 부분이었었죠. 특검은 어떻게 입장을 밝혔느냐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 인권유린, 반대 재확인. 윤 대통령 특검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이 투입을 해서 다 알아보고 이 조사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 못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에서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특검 도입부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입니다.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최순실 특검 땐 수사 팀장 아니었습니까? 라는 보도입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이 기사는 그런 것 같아요. 특검이 도입부터 위헌인데 왜 본인은 수사팀장으로 그럼 들어가서 했었던 겁니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죠. 검사로서 그 조직에서 내가 특검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조직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 특검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1990년도에 대한민국에 특검이 도입될 때 미국에서 도용해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해 미국에선 특검이 사라졌습니다. 네. 폐지됐습니다. 네. 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을 수사하는데 검사들의 이 조사에 제한을 받을까 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이 원칙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가동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검찰의 수사에서 뭔가가 예외성이나 보충성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치적 공세인 것이 지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뺏고 2년 동안 수사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본인들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지금 의혹이 여전히 남았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가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공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속해서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왜 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 공세로 활용당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것에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설명했고 특검이란 제도보다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창일 교수님, 지금 말씀이 그때 그 특검 수사팀장으로 했었던 건 검찰 조직 안에 있었고 임명을 받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의 말에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당연히 모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율배반적이에요. 어쨌든 특검 수사팀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이 위헌이고 정치 선동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국민들은 전부 위헌이고 그리고 정치 선동인 이거를 찬성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제서 가장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저 과거에 무슨 최순실 특검까지 갈 거 없이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인가 특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뭔가 아주 의혹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게 한다면 나라도 특검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이게 논리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떠나서 말이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배치돼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어제 초점이었어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뭐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삼권분리 위반이다, 위헌이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저렇게 변호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전 논리적으로 다 떠나서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 지금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나뉘는 게 사실 여야가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의견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럼 여의도 이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여야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뭐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특검이 삼권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를 많이 귀담아 들으셨던 흔적이 있고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히셨고. 네, 여야의 입장을 봤습니다. 근데 뭐 야당 입장 그리고 여당 입장도 다 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나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나왔죠. 추경호 원내대표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동훈 대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동훈의 침묵, 윤마이웨이의 불만 표출이란 게 매일경제 4면에 기사입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지금 매일경제 제목을 침묵 이 얘기인즉슨 불만 표출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제목이에요. 맞습니까? 불만 표출한 적 없는데요. 네. 침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침묵할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침묵도 뭐 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한 그 국민적 평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제시했던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기자회견이 되어야 한다. 네. 근데 어제 그러면 대통령의 140분 간담회가 저 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것이었는가? 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여당 대표는요, 국민의 다수가 어제 그 회견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느낌과 평가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의 동향도 좀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실에서요 저거 끝나고 오후에 뭐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의 뭐 핵심적 내용 뭐 1, 2, 3, 4, 5 뭐 이런 걸 해갖고 또 기자들에게 돌리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남미 순방에는 여사가 따라가지 않는다. 어제 회견에서는 그 얘기가 명시적으로 없었는데 네. 한 언론사 단독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것과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입장이 바뀌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이렇게 보완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입장도 어제 그 회견으로 딱 모든 게 다 드러난 게 아하.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막 추가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보고. 뭐 하루라도 빨리 이 무슨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이 신속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정확한 거 파악하고 반응을 하기 위한 침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처음에 윤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 녹취가 실제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대표가 한 3일 정도인가요? 약간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이번에도 말씀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이 끝나고 뭔가 대통령실 입장이 최종 정비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침묵은 얼마나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마냥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길게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140분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 대표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국면이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